사람도 있어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풀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한번 설명드릴 거고, 우리 세 친구 다 교과서 그거 가져왔나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아까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일단은 혹시 가져왔나요? 요거 그 주말에 푸는 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일단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막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풀면서 좀 복습 겸 한번 정리를 쭉 해볼 테니까, 제가 아마 지금부터 7시 반까지 이제 한번 한 타임 하고 30분 동안 이제 이번 숙제 요식 확인하고, 아마 추가로 30분을 더 해서 교과서 문제는 그냥 거의 다 풀려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원방은요 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 2차 함수처럼 약간 공부하는 방식은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1페이지에 제가 지금부터 좀 필기를 해드릴 건데, 위에 있는 이런 여백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필기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필기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은 일단 크게 답이 써놨네요. 뭐가 쓸까? 자, 세 가지가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한번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한 필기를 해보시면 되고, 제가 몇 가지 필기를 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여기 왼쪽에도 여백이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기억나? 뭐 2차부터 마찬가지야. 뭐 꼭지점 주고 점 하나 주고 식 만들어봐라. 뭐 점 3개 주고 뭐 식 만들어봐라.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동욱이도 도형이 이동에서는 사실 오히려 그 식 만들기 더 많이 물어봐. 뭐 더 안 물어보고 식 만들기 물어봐요. 식 만들 줄 아는지. 그래서 이 식 만들기란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할 줄 알아야겠죠. 식 만들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장부터 나오는 게 위치 관계라는 얘기예요. 위치 관계가 뭔데요? 제가 마침 어디 중1 수업 때도 요 말을 썼거든. 그 말 그대로야. 우리 눈앞에 선한계가 있고 원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을 그리면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안 만난다, 만난다 이런 관계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요 위치 관계 중에서 특별히 이런 관계가 있잖아. 만나는데 몇 점에서? 한 점에서. 이런 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접한다라고 해요. 다들 기억나? 참고로 접한다는 말은 중학생 때 배웁니다. 접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접하는 선을 그래서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위치 관계 안에 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위치 관계 중에서도 이 접선에 관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뭐 미리 필기가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은 세 가지인데 제가 다음 장에 또 필기할 때 보시면 근데 이제 좀 흐름 자체가 셋 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필기부터 해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어서 첫 번째는 식 만들기를 자, 이미 할 줄 아는 친구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한 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딱 세 파트야. 그리고 많지가 않은 문제 자체가.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식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필기했다면 자, 식 만들기 오른쪽에 혹시 여백 좀 있으신가요? 오른쪽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외울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기본적인 표현에 한 번만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이라고 하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 자, 여기다 쓸까요? 보통 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라는 게 있지. 모든 원에는 여기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제가 편의상 A, B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도 있다? 소위 이런 반지름이라고 있잖아. 자, 예로부터 반지름은 R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다가 식 만들기 오른쪽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쓸게요.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요, 어떻게든 요거 두 개를 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한번 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요, 저거 두 개를 가지고, 자, 이 친구는 죄송한데 외우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 가장 예쁜 모양이에요. 다시,
요게 뭐냐면 가장 예쁜 원의 방정식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리함수 할 때 설명드린 말에 의하면 표준형인 거예요. 가장 표준적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면 중심도 꺼낼 줄 알아야 되고 반지름도 꺼낼 줄 알아야 되고 사실은 반대로 넣을 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 1번의 1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거야. 자, 이런 거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표준형. 자, 이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일단은 제가 식 만들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심플한 유형이고 도무기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어릴 수 있어요. 왜 어쨌든 도형의 이동은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고민 많으실 거예요. 막 어렵게는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친구들은 당연히 원반 못하니까 이동이랑 콜라보가 돼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더 어려운 게. 자, 요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중심과 반지름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유형 문제는 대놓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사실상 아주 그냥 뭐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여기에 넣으실 때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로 마치 우리 그 꼭지점 할 때 x값처럼 반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주의할 점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자리인 거.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되겠죠. 혹시 안 된 말해줘. 알겠지? 그런데 이제 바로 밑에 가볼게요. 자, 한번 색깔펜 있으면 여기에 한번 밑줄 가보고 자, 어쩌면 유형 첫 번째입니다. 자, 식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유형들이 존재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다? 자, 이런 말을 준다는 거지. 자, 한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문제 풀 때 꽤나 많이 쓸 전략인데 사실 수학에서 많이 쓰는 전략인데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묘사는 간단히 그려보시면요. 자,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자, 원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안 주고 뭐를? 지름. 이런 걸 제가 지름이라고 하잖아.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주는 거예요. 다시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줘도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중심과 반지름 구할 수 있게 없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중심은 가으나 뭘로 가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 양 끝점이라 요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중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난번 시험 범위인데 혹시 중점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자, 중점 구하는 공식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그러니까 평균 구하듯이 이렇게 구했고 이게 중점이냐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보다 훨씬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부터 유형 문제들은 뭔가를 안 주거나 간접적으로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중심. 자, 중점이지만 얘가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반지름인데 혹시 동호가 기억나? 우리 반지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 요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름의 양 끝점 가지고 길이 구하면 지름이잖아. 지름의 절반. 으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반지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루트. 자,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합니다. 더하기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합니다. 여기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요.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자, 루트 4 더하기 4니까 자, 얼마다? 루트 8이다.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이 들어있긴 한데 그냥 안 주겠다라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줄 아는지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자, 제가 다시 보니까 위에 하나 빼먹고 온 게 있네요. 그럼 얘를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있죠. 요게 사실은 1번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혹시 필기를 수정 가능하면 사실 이게 1번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3번 문제. 자, 요 1번에 1번, 2번과 다르게 2번에는 뭐가 없다? 2번에는 반지름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가 추가로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 뭐 밑에처럼 아이디어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그동안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게 1번이면 좋을 것 같고 요게 2번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유형들 식 만들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뭐다? 어떻게든 중심과 반지를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자, 어쨌든 자, 쭉 훑어봐. 중심 보이지? 중심이 보이자마자 식의 뼈대를 세울 겁니다. 뭐를 가지고? 위에 설명한 이제 표준형 가지고 식의 뼈대를 세우는데 선생님 반지를 모르는데요. 자, 반지를 모르시면 R이라고 두고 뼈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이런 지난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입하란 말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대입해 보시면 결국 R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이 25니까 이렇게 해서 원방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심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번 유형. 중심이 나왔고 반지름 없지만 한 점을 주면 이론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문제가 두 번째예요. 지름이 양끝점. 얘도 1렙에도 중심과 반지름이 들어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번 상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용 할 건데 세 번째 이용은 죄송한데 자, 한 장 넘어가서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19번 가볼게요.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교과서다 보니까 막 저희 교재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9번에 몇 번? 2번 문제가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자, 요게 유형 세 번째입니다. 요게 유형 세 번째고요. 자, 여기에 어떤 단어? 자, Y축에 접하는 원. 이게 여러분들 자, 별표 하나 칠게요. 사실 이 세 번째 유형이 특히 안 하고 친구들은 여기가 시험범위니까 좀 요거 관련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접한다라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야. 한번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 상황을 통해서 아, 요게 그거였구나를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간단하게. 자, 어떤 상황입니까?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접한다. 유형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그럼 오른쪽에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심이 나와 있죠. 중심이 얼마다? 2, 마이너스 1이래요. 즉 얘가 중심인 원이야. 뭐 이렇게 원이 있겠죠.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상황이다? 이 원이 여기 있는 Y축에 접한대요. 자, 접한다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Y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걸 저희가 또 수학적으로 접한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한 점 만난다, 접한다. 물론 완벽히 같진 않아. 사실은 한 점 만난다고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반지름 모르잖아. 동호가. 혹시 여기 그림 안에 반지름 있는 거 보이세요? 얼마게요? 2죠. 반지름이 자, 어디 안에? 중심 안에 들어있는 문제예요. 자, 이게 접한다 문제의 중요한 컨셉이야.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상황을 이해하시면 중심과 반지름이 관련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 걔는 걔고 얘는 얘야. 근데 접하려면 보통 관련이 생기고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는 좀 보통 이렇게 외우시죠. Y축에 접하면 여기 X값이다. 관련이 있고 X축에 접하면 Y값이다. 관련이 있고 둘 다 접하면 둘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어쨌든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반지름을 줬습니다. 중심 안에. 믿고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또 역시나 식을 만드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가 아주 대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대표 문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식 만들기. 아시겠죠? 그리고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앞장 돌아가서 자, 1페이지의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5번 문제가 어쩌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위에 필기할까요? 자, 네 번째 유형은요. 보시는 것처럼 점 3개를 주고 점 3개를 딸랑 주고 원방 만들어봐라. 그런 문제가 나와요. 세 점을 지난다. 뭐 이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이용은요, 크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요, 어떤 원이 있는데, 아무 세 점을 줘요. 빵, 빵, 빵. 이렇게 지난대요. 이렇게 지나고 원고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 항상 이 세 점 나오면요, 요 순서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보세요. 사실은 웬만하면 1번이 될 때가 많아요.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왼쪽에 필기한 원의 방정식은요, 소위 표준형입니다. 그치?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그리고 그 표준형을 쓰시려면 항상 뭐를 알아야 돼? 뭐 중심이든 반지름이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을 세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상황을 이해했다면 세 점을 가지고는 중심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쵸? 반지름도 절대로 몰라서 앞에 있는 그 표준형을 못 씁니다. 자, 이럴 때 가끔 쓰는 게 뭐다? 자, 일반형이라는 공식이고요. 선생님, 일반형이 뭔데요? 시범 보실래요? 예를 들어 일반형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 요거를 한번 전개해 볼까요? 요게 이제 원방의 제일 예쁜 모양인데,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제가 좀 암산 좀 할게요. 자, 요렇게 나오는 거 맞아? 요것도 원방이잖아. 그냥 전개한 거 뿐이니까. 요런 걸 저희가 앞으로 일반형이라 부를 거고, 보통 세점 문제는 이런 식의 일반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세울 건데 이렇게 일반형스럽게 세운다가 첫 번째 풀입니다. 이렇게 언제 세 점을 줄 때 이렇게 일반형으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뼈대를 세웠으니까 지난다 뭐 하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된단 말이잖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A 0,0을 대입하시면요 바로 하나 나오지. 누가 나온다? 자, 0,0을 대입하시면 C값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C값이 얼마다? 0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마이를 대입하시면요 자, 얼마가 나온다? 자, 요런 식의 식 두 개. 자, 뒤에 있는 0,4를 대입하시면요 또 하나가 나오죠. 0,4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론상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점 3개짜리는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못 쓴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를 절대 억지로 외우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야. 중심도 몰라요. 반지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요? 아까처럼 뭐 접한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준 거란 말이지. 얘는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을 이제 A, B, C를 구했으니까 자, B가 얼마죠? 자, B가 마사. 자, B가 마사면 A가 마가 아니라 6, 그냥 6.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를 다 채우시면 정답이 나오는 요런 이제 일반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실제 시험이라면 보기에 있는 거로 쓰면 되겠죠. 일반형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용인데, 그럼 사실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걸로 또 웬만하면 다 가능해.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여기 그런 게 있나? 사실 밑에 있는 요 문제도 밑에 있는 요 문제도 어쩌면 일반형도 괜찮은데, 자, 두 번째 풀이 하나 소개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이 풀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번 풀이는 왜 좀 깔끔하게 떨어졌냐면 0이 많잖아. 사실 0이 많으면 다 지워지면서 A, B, C가 금방 나와요. 근데 어떤 문제 중에 세 점인데 0이 없어요. 0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A, B, C 다 살아있어요. 모든 식이. A, B, C, A, B, C, A, B, C가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런 문자 3개짜리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기하자면 자, 이렇게 필기하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원인은 반지름이라는 게 있지. 이 반지름이라는 거에 한번 고찰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아이디어만 한번 하단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2번 문제를 한번 제가 두 번째 풀을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를 간단히 그려보자면 다시 말하지만 2번 문제는요 중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이렇게 그냥 아무 세 점을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세 점을 주고 우리한테 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럴 때 두 번째 풀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 어쨌든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중심을 A, B라고 볼까요? A, B.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그면요, 이거 반지름인가요? 반지름. 그리고 자, 이렇게 선거도 반지름이지. 자, 이렇게 선거도 반지름 맞나요? 다 같겠네요. 세 개가 다. 그치? 요거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의 포인트는. 자, 지금부터 한번 조금 밑자심 해볼까요? 자, 메인에 있는 검정 색깔로 제가 써볼게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반지름은 어쨌든 같잖아요. 자, 얘랑, 자, 두 번째 빨간 색깔. 얘랑 빨간 색깔. 그리고 세 번째 파란 색깔.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세 개가 다 반지름 말이지. 근데 어쨌든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식으로 연립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두 개 따로 풀어서 시간을 구하고, 이렇게 두 개 뭐 따로 풀어서 시간을 구해서 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가끔 쓸 겁니다. 언제? 여기 세 점 중에 0이 유난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풀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두 번째 풀이,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는 게 식 만들기 마지막 버전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 정도가 마음속에 좀 기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중심을 대놓고 줄 때 잘 안 나와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빼줍니다. 반지름 안 나오고 저만 대신한대요.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름의 양끝점. 그리고 접한다라는 말. 중심과 반지름이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렇게 세 점을 줄 때, 이때는 1번처럼 일반형을 쓰던가 2번처럼 이런 어떤 반지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중심을 A, B라고 두고 이렇게 반지름을 세 번 구하는 거예요. 세 번 구한 다음에 같다 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1랩에도 루트가 막 지워지면 되게 예뻐져요. 금세 예뻐집니다. 자식은. 알겠죠? 자, 한번 식 만들기 정리해 드렸습니다. 식 만들기.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면 이제 위치 관계 전에 이제 약간 부록처럼 짜잘한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6번에 1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방금 말했지만 이것도 원입니다. 일반형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차 함수에도 일반형이 있어요. 다 전개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함수를 배우면 일반형이 있을 겁니다. 뭔가 전개되어 있고 별로 예쁜 모양은 아니야.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시죠? 완전 제곱식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예쁘게 바꿔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굳이 필기하자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줄 아는지, 다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예쁘게 바꿀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고, 그때의 기본 전략은 뭐다? 중3 때 배우는 완전 제곱식을 2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특히 도형이 이동해서 기억나시죠? 종종 나옵니다. 문제에서 원방을 일반형으로 줍니다. 동욱이 이거 할 수 있어? 바꾸는 거?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죠? 사실 이렇게 이제 x끼리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원래는 좀 천천히 할 수 있지만 바로 쓸게요. 자, 쟤랑 얘랑 같은 말입니다. 전개 보시면.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역시나 한 번 더 완전 제곱식을 쓸 겁니다. 자, 얘랑 쟤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빼기 3은 아직 안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인가요? 이렇게 먼저 정리부터 하시고요. 자, 물어볼까? 자, 우주야. 그럼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얼마예요? 그쵸. 그럼 꺼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와라. 반지름 얼마예요? 주의할 점은 16이 아닙니다. 아래 제곱이니까 R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얘는 뭐 당연히 할 줄 알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알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7번 문제. 또 역시나 꽤나 유명한 문제 중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번 문제는 이제 뭔가 원방 같은 게 하나 나와 있고 자, 뒤에 써 있죠. 자, 여기에 밑줄 보겠습니다. 얘가 원이 돼야 된대요. 다시 얘가 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시계 모양이 원 아니에요? K가 뭔지 몰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원인지를 체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자, 원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은아, 누가 결정할까? 반지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중심은요, 중심의 좌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가 뭐 어디 있든 건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우리의 상식 속에서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컨셉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어쨌든 반지름 필요하니까 위에처럼 시계 모양 먼저 바꾸겠습니다. 알겠지? 자, 제가 한번 암산을 통해서 시계 모양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시계 모양을 원방스럽게 바꿔보시면요. 이렇게 먼저 오셨나요? 자, 예쁘게 바꾸겠습니다. 사실 여기 파트는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먼저 하고 시작하세요. 젤을 쓸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미리 말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바꾸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왼쪽에는 중심이라는 게 있죠. 근데 중심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 뭐 K도 없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이 자리가 뭐다? 저희가 보통 사실 반지름은 아니죠. 아래 제곱자리야. 반지름 제곱자리인데 이 자리가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서 나오는 부등식 문제가 또 종종 나옵니다. 이런 멘트, 뭐 원이 돼야 돼. 뭐 이런 멘트 나오면 이렇게 부등식 문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부등식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까지 하면 이제 식 만들기가 끝납니다. 사실 식 만들기는 이미 끝났고요. 근데 남은 내용들은 약간 격가리처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교과서 문제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책에서는 이런 거를 뭐 자취다 기억나세요? 자취다 뭐 그런 문제로 보통 불러요. 옛날에 이렇게 불러도 요즘은 뭐 이런 말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근데 얘는 하는 방식을 좀 그냥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어렵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틀. 자, 요거 끝나면 바로 다음 장 위치 관계 할게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요. 자, 위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식 만들기가 자유자득을 돼야 됩니다. 이 식을 좀 만들 줄 알아야 돼. 자, 중심과 반지름 아시겠죠? 자, 자취라는 문제입니다. 자취.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건데 보통 이런 자취 관련 문제는요. 자, 이제 문제 푸는 팁을 좀 드릴게요. 자, 문제 푸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이제 자취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려우면 앞에 한 글자를 추가하시면 너네가 아는 말이에요. 발격치 같은 거예요. 즉 이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보통 점이거든요. 어떤 점이 뭔가를 그린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막 움직이니까 걔가 막 이렇게 걸어가면 뭔가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자취 문제는 어떤 그리는 뭐 제가 주인공이라고 표현할까요? 뭔가를 그릴 건데 이거를 그리는 주인공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이번 문제는 P 맞나요? 요 P가 그리는 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방금 제 표현에 의하면 주인공 같은 거야. 모든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이런 주인공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 P가 그리는 게 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의 팁은요 이겁니다. 이 주인공한테 여러분들이 뭐 X, Y라던가 이렇게 좀 좌표를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리고는요 좀 쉬운 문제는 이제 위에 보시면 식 하나 세우라고 뭔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끝납니다. 보통은 그래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 주인공 말고 약간 엑스트라 역할을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좀 어려워져. 제가 그 문제는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뭔가 그리면 이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A, B는요 얘네들은 딱
딱 픽스되어 있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쟤는 쟤예요. 자, AB가 있는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겠죠. 어떤 P라는 점이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보통 비례식이 대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부터 그냥 저 비례식을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비례식 푸는 거. 자, 이거 한번 풀면서 쭉쭉 내려가면 얘가 그림이 거기 나옵니다. 밑에. 알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례식 풀이의 기본은 뭐다? 외항계곱이랑 뭐 그런 말 기억나? 내항이랑.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곱하기 똑같습니다. 비례식. 그리고 자, 저희는 어쨌든 이제 위에서 주인공을 뭐라고? 주인공을 x, y라고 뒀기 때문에 이제 요 길이를 실제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자, 루트 자, BP니까 자, 얘랑 얘의 길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P 자, 이거는 자, AP 요거랑 같대요. 사실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은 양쪽식을 제곱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제곱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제 루트를 지워야 되니까 양쪽식을 제곱하고 싶죠. 양쪽식을 제곱해서 자, 양쪽식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이 식들을 다 전개해서 다 정리하시면 아마 보통 여기는 원방 같으니까 마지막에 x, y가 원방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체 관련 문제는 막 어렵게는 안 나올 거고 사실 안 나올 것도 해요. 심지어 이렇게 그냥 이런 그린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주인공을 x, y라고 두고 아마 이런 식의 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x, y를 가지고 식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정리해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이걸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이죠? 아마 원을 그릴 겁니다. 이 x, y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동욱이는 이렇게 막 디테일한 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좀 동욱이는 이제 7시 반 원래 수업 때는 여기 친구 제가 잠깐 더 도와줄 거거든요. 뒤에 이 문제. 그때는 다른 거 시킬 거예요.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막 더 깊이 있는 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갈게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여기 파트야. 자, 위치 관계라는 게 이제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위에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를 어디 하시냐면 여기 다음 장에 여기 밑에 쯤에 공간이 있지. 여기쯤에 한번 필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혹은 뭐 혹시 뭐 여백이 있으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 한번 필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 관계가 뭐냐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위에 제목이 써있지. 자,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 눈앞에 뭐가 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다시 이런 식의 원이 하나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위치를 좀 보자라는 거야. 위치를 좀 보자라는 거야. 그럼 자,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 눈앞에 장난감이 있어요. 원한계랑 직선한계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해 보시면 절대 그냥 외우지 마.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 요런 관계. 혹시 요런 관계가 나오나 말로 하면 어떤 관계예요? 여기가 안 만난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럴 수 있겠죠. 안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런 관계. 자,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야? 동호가? 단순히 만난다? 물론 만나죠. 근데 접한다.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2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3가지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야. 뭐 써드려요? 뭐 이런 걸 저희가 안 만난다. 자, 이런 거는 얘는 좀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동의어 중에서 접한다. 사실은 이제 접한다. 그리고 느끼봐. 이 접한다에서 출발하는 게 접성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접선은 어쩌면 이 3개 중에서 가운데 거를 좀 자세히 보자라는 게 접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2점에서 만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쨌든 자, 이번 문제는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9번처럼 정말 원한계랑 직선한계를 줘요. 근데 나한테 물어봐. 이거 셋 중에 뭐냐는 거예요. 그치? 그럼 저희가 사실은요. 그려봐도 괜찮아. 다 그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려봐도 괜찮은데 그걸 저희가 사실은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푸는지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원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1학기 때 판별식이라는 걸 새롭게 배웠잖아. 얘가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판별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 판별식의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판별식은요. 미리 말하자면 그냥 바로는 못 가고요. 이제 두 식을 연립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생긴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자 필기할게요. DR 방법이라는 게 일단 존재합니다. D가 뭐고 R이 뭔데요? 자, R은 아시죠? 자, 반지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위에다가 한번 저는 색깔펜이 있으니까 위에 한번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 원에서 D라는 말을 좀 많이 쓸 거야. 이제 보통 D라는 게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통 D라고 지난번 시험 범위 기억나? 보통 D라고 많이 다 부릅니다. D라고 하면 앞으로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D. 그리고 자 R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반지름 맞습니다. 이렇게 DR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그려볼까요? 그럼 얘는 D가 요거고 얘는 R이 요거겠죠. DR. 자, 얘는 D가 이거고 R이 이거겠죠. DR. 자, 느낌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실은 다 할 줄 알면 좋은데 근데 이제 많이 어렵다 혹은 좀 모르겠다 이거 DR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판별식은요 이게 좀 연립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때 많아가지고 잘 안 하게 됩니다. 또 DR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리고 자 결론부터 한번 바로 쭉 써드리고 문제 갈 겁니다. 자, 위치 관계는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 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판별식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웠잖아. 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실은 원래 이거를 쓰기 전에 좀 아셔야 할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 우리가 함수에서 소위 이제 교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교점이거든. 만나는 점. 이 교점의 개수랑 뭐랑 같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는 거. 원래 사실은 이거를 기본 아이디어로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안 만나죠. 교점 몇 개예요? 교점이 빵개란 말은 연립했을 때 실근이 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실근이 빵개란 말은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을 딱 구하는 거야. 자, 선생님 판별식 까먹었어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입니다. b제곱 빼기 4ac를 구하신 다음에 이 친구의 부호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면 안 만난다. 자, 그러면 접한다. 한 점이면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중근이 나오면 한 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두 점은요 판별식이 양수일 때가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판별식 관련 풀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해보면 알 거야. 이제 잘 안 쓰게 됩니다. 이게 연립을 해야 되는데 식이 안 예쁘면 연립이 썩 안 예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누구랑 누구를 D라는 것과 R이라는 걸 비교해 보셔도 요거 세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자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안 만날 때는요 누가 더 크다? D 쪽이 더 큽니다. 그렇죠? 안 만날 때는요 D 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D라는 게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당연하게 D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보시는 것처럼 D랑 R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따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어쩌면 바로 이어 설명할 접선의 방정식에서 보통 마무리할 때 보통 D는 R이라고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 친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누가 더 크다? D보다 R이 더 커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절대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억지로 배울 것도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그래서 그림을 같이 보라는 거야. 항상 그림을 같이 보면 여기는 좀 괜찮아요. 원방 문제 풀 때는 그림을 조금씩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기부터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스며들는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 9번 문제입니다. 자, 이쪽에 9번 문제 한번 위치 관계를 말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몇 번 드릴 겁니다. 일찍 왔으니까 좀 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방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작년도에도 안 하고는 원방부터였고 이게 좀 원방이 껴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말하기 힘들어하세요. 여기를 할 때. 특히 도형의 이동만 들어가도 되게 좀 억울한 거야. 시험은 도형 이동부터인데 원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직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나오거든요. 거기 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실만 치우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안 풀어봤어? 보기. 자, 혹시 동호가 정답 위치 관계 어떻게 나오던가요? 못 풀었어? 자,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한번 판별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판별식은요,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느끼길 원하는데, 판별식을 굳이 쓴다면 보통 언제? 연립이 좀 쉬울 때 쓰면 좋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이게 딱 직선 모양이 너무 예뻐서 연립이 좀 할만하단 말이지. 자, 지금부터 한번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종의 대입법으로 y자리를 쏙 넣어보시면요,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이 먼저 생기고요. 자, 연립.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쓴다는 거예요.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별식을 구해보니